작은 충격에도 뼈가 부러지는 이유. 당신은 어느 날 평소처럼 방 안을 걷다가 의자 다리에 살짝 부딪혔을 뿐인데 며칠 뒤 다리가 붓고 통증이 심해 병원에 가게 됩니다. 엑스레이를 찍어보니 의사는 조용히 말하죠. 골절이네요. 뼈가 많이 약해졌습니다. 그때 마음 한쪽이 쿵 내려앉습니다. 이 정도 충격에도 부러지다니 내가 이렇게 약해졌나? 나이가 들면 뼈는 단단한 벽돌처럼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구멍이 생기고 속이 비어갑니다. 문제는 이 변화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골다공증은 조용한 도둑이라 불립니다. 뼈를 조금씩 갉아먹지만 통증도 없고 특별한 증상도 없습니다. 결국 뼈가 무너졌을 때야 비로소 그 존재를 알게 되지요. 많은 분들이 나는 우유도 마시고 멸치도 먹는데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뼈의 강도는 칼슘 섭취량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흡수율, 호르몬 변화, 근육량, 비타민 D의 상태가 모두 영향을 미칩니다. 햇빛을 거의 보지 않고 운동량이 적으며 단백질 섭취가 부족한 노년층일수록 뼈의 밀도는 급격히 떨어집니다. 또 하나의 오해는 넘어지지만 않으면 괜찮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단순한 기침이나 재채기만으로도 척추의 압박 골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미 약해진 뼈는 작은 압력에도 금이 갑니다. 이때 중요한 건 이미 늦었다고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뼈는 살아있는 조직입니다. 매일 새로 만들어지고 동시에 일부는 녹아내립니다. 즉 관리에 따라 다시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약에만 의존하지 않고 우리가 식탁에서 쉽게 챙길 수 있는 5가지 천연식품으로 뼈를 되살리는 방법을 함께 알아볼 겁니다. 의학적인 원리와 실제 환자 사례를 바탕으로 당신이 바로 내일부터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작은 실천이 건강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 뼈가 어떻게 살아 움직이는지 그 놀라운 비밀을 들여다보겠습니다. 뼈는 단단한 돌덩이가 아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뼈를 생각할 때 딱딱한 돌이나 움직이지 않는 틀로 떠올립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뼈는 살아있는 생명체입니다. 매일 조금씩 깎이고 또 새로 만들어지는 공사 중인 건물과도 같습니다. 이 과정을 우리는 골재 형성과 골흡수라고 부릅니다. 젊을 때는 새로 만들어지는 속도가 빠르지만 나이가 들면 깎이는 속도가 앞서기 시작합니다. 이 균형이 무너질 때 바로 골다공증이 시작됩니다. 아침 햇살을 받으며 잠깐 산책을 나가보세요. 땅을 딛는 발끝마다 작은 진동이 전해집니다. 그 자극이 뼈 속 세포에게 다시 만들어라, 더 단단하게 하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즉, 걷는 행위 자체가 뼈의 생명을 깨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대에 오래 누워있는 사람은 아무리 영양제를 먹어도 뼈가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 70대 여성 환자분이 있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칼슘 영양제를 10년째 먹어요. 그런데 왜 자꾸 척추가 휘는 걸까요? 하고 물으셨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흡수는 잘 되지 않고 활동량이 너무 적었던 겁니다. 뼈는 단순히 영양을 저장하는 창고가 아니라 쓰이고 자극받을 때 비로소 강해지는 근육과 같은 존재입니다. 과학적으로 보면 뼈 안에는 조골세포와 파골세포라는 2가지 세포가 있습니다. 하나는 뼈를 만들고 다른 하나는 뼈를 녹입니다. 젊을 때는 이 둘이 균형을 이루지만 50세 이후에는 파골세포의 활성이 점점 강해집니다. 즉 만들어진 양보다 사라지는 양이 많아지는 것이죠. 이때 중요한 것이 바로 음식과 생활 습관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뼈는 평생 재생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단, 필요한 영양소와 적절한 자극이 있어야 합니다. 비타민 D, 칼슘, 단백질, 마그네슘이 함께 작용할 때 뼈의 생명력이 되살아납니다. 여기에 적당한 걷기, 햇빛, 그리고 수분 섭취가 더해지면 뼈는 다시 새 살처럼 재구성됩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뼈는 당신의 몸 안에서 지금도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돌보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할 일은 간단합니다. 뼈가 잘 만들어지도록 돕는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은 특별한 약이 아니라 매일의 식탁에서 시작됩니다. 다음에서는 많은 분들이 믿고 있는 한 가지 착각, 칼슘만 먹으면 된다는 생각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오해를 바로잡는 순간 뼈 건강의 열쇠가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칼슘만 먹으면 괜찮다는 착각,
대부분의 사람들은 골다공증을 막으려면 칼슘을 많이 먹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유를 마시고 멸치를 챙기고 칼슘 영양제를 사 먹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뼈는 여전히 약해집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칼슘만으로는 뼈가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몸 안에서 칼슘은 마치 벽돌과 같습니다. 하지만 벽돌만 잔뜩 쌓아놓는다고 튼튼한 집이 되지 않지요. 벽돌을 단단히 고정시켜주는 시멘트와 햇빛, 습도, 그리고 작업자, 즉 여러 요소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뼈도 똑같습니다. 비타민 D가 햇빛으로 활성화되어야 칼슘이 장에서 흡수되고 K2와 마그네슘이 그 칼슘을 뼈 속으로 제대로 배달해 줍니다. 어느 68세 남성 환자분은 매일 칼슘제를 챙겨 먹으면서도 여전히 손목 통증을 호소했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혈중 비타민 D 수치가 매우 낮았고 칼슘이 뼈로 가지 못한 채 혈관에 쌓이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혈관이 딱딱해지고 순환이 나빠졌던 겁니다. 칼슘이 뼈로 들어가지 않으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 놀랍지요? 비타민 D는 하루 15서 20분 햇빛만으로도 충분히 생성됩니다. 하지만 현대인, 특히 노년층은 실내 생활이 많고 피부의 합성 능력도 떨어져 쉽게 부족해집니다. 그래서 음식이나 보충제를 통해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식품이 버섯, 달걀 노른자, 연어 같은 것들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영양소가 바로 비타민 K2입니다. K2는 칼슘이 뼈로 가도록 안내하고 혈관에 쌓이지 않게 막는 교통경찰 같은 역할을 합니다. 나토, 치즈, 달걀 노른자에 풍부하죠. 그리고 마그네슘은 뼈의 유연성을 유지해주며 근육이 함께 작동하도록 도와줍니다.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칼슘은 제자리를 못 찾고 몸속을 떠돌게 됩니다. 이처럼 뼈 건강은 단순한 한 가지 영양소가 아닌 복합적인 팀워크로 이루어집니다. 칼슘이 벽돌이라면 비타민 D는 햇빛, K2는 설계도, 마그네슘은 현장 인부입니다. 이들이 함께 움직일 때만 튼튼한 구조물이 완성됩니다. 이제부터는 뼈를 위한 식단을 짤 때 단순히 칼슘이 많은 음식만이 아니라 흡수를 도와주는 음식을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그 균형이 바로 골다공증 예방의 핵심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한국인 식탁에서 이미 친숙하지만 의외로 강력한 조합, 멸치, 미역, 두부의 놀라운 시너지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의사도 주목한 멸치, 미역, 두부의 조합. 한국 식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세 가지 음식, 멸치, 미역, 두부. 평범해 보이지만 이 세 가지를 함께 먹으면 약보다 뛰어난 뼈 강화 효과를 냅니다. 이 조합은 영양학적으로 완벽한 뼈 식단이라 불릴 만큼 균형이 뛰어납니다. 먼저 멸치는 천연 칼슘의 보고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칼슘만 많은 게 아니라 단백질과 인, 아연, 오메가3까지 들어있습니다. 이 영양소들은 뼈 세포를 새롭게 만들고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미역은 미네랄의 보고입니다. 요오드, 마그네슘, 칼륨이 풍부해 칼슘이 체내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돕습니다. 게다가 미역에 있는 알긴산은 혈관에 쌓인 노폐물을 청소해 칼슘이 뼈로 잘 가게 도와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부, 뼈 건강의 숨은 핵심입니다. 두부에는 칼슘이 풍부할 뿐 아니라 뼈 단백질의 재료가 되는 식물성 단백질이 들어있습니다. 또한 두부를 만들 때 사용되는 간수 속 마그네슘이 뼈의 구조를 안정화시켜줍니다. 이 세 가지를 함께 먹으면 마치 서로 손을 맞잡은 팀처럼 작용합니다. 칼슘을 공급하는 멸치, 그 흡수를 돕는 미역, 그리고 뼈 단백질을 채우는 두부.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작용할 때 뼈 세포가 빠르게 재생됩니다. 한 72세 남성 환자분은 늘 허리가 아프고 자세가 구부정했습니다. 칼슘제를 먹었지만 큰 차도가 없었습니다. 제가 멸치, 미역, 두부를 함께 드셔보세요라고 권했죠. 반신반의했지만 꾸준히 석 달을 실천했습니다. 놀랍게도 엑스레이상 척추 압박이 완화되고 통증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약보다 밥상이 약이네요. 이 조합의 또 다른 장점은 위 부담이 적고 소화가 잘 된다는 점입니다. 나이가 들면 위산 분비가 줄어 칼슘 흡수가 어렵지만 두부나 미역처럼 부드러운 음식은 위를 자극하지 않고 천천히 흡수됩니다. 멸치는 볶아서 간식처럼, 미역은 국으로, 두부는 찌개나 부침으로 이렇게 일상 식사에 자연스럽게 포함시키면 됩니다. 중요한 건 한 번 많이보다 매일 조금씩입니다. 뼈는 단번에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꾸준한 자극과 공급을 통해 서서히 단단해집니다.
의학적으로도 이 세 가지 식품을 정기적으로 섭취한 노년층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골밀도 수치가 평균 8-12% 높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이는 작은 변화가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드는지를 보여줍니다. 이제 다음에서는 또 하나의 전통식품, 검은 깨와 들깨의 숨은 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단순한 고소한 양념이 아니라 뼛속을 청소하고 단단하게 만드는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깨끗한 뼈를 만드는 검은 깨와 들깨의 힘, 주방 한켠에 놓인 검은 깨와 들깨 가루. 많은 분들이 단순히 고소한 맛을 내기 위해 쓰지만 이 두 가지는 뼈 건강을 지키는 천연 보약입니다. 특히 오메가3 지방산과 식물성 칼슘, 그리고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 뼛속 조용한 염증을 가라앉히고 새로운 세포가 자라도록 돕습니다. 먼저 검은 깨는 칼슘뿐 아니라 세사민이라는 성분이 풍부합니다. 세사민은 뼈세포의 노화를 막고 산화 스트레스로 약해진 뼈를 회복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피로를 줄여주고 뼈에 필요한 미네랄이 몸에 오래 머물도록 도와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의 산화가 심해지고 그로 인해 뼛속 미세균열이 잘 생기는데 세사민은 바로 그 균열을 메워주는 수리공 같은 역할을 합니다. 들깨는 또 다른 차원의 도움을 줍니다. 들깨에는 오메가3 지방산, 즉 알파리놀렌산이 풍부해 염증을 줄이고 혈관 건강을 개선합니다. 이 지방산은 혈액순환을 도와 뼈로 영양분이 잘 전달되게 합니다. 또한 마그네슘과 비타민 E가 풍부해 뼈의 유연성을 높여주고 부러지더라도 회복을 빠르게 합니다. 70대 후반의 한 어르신은 평소 무릎이 시리고 밤마다 다리가 쑤셔 잠을 설쳤습니다. 병원에선 나이 탓이라 했지만 매일 아침 밥 위에 검은 깨 한 숟갈, 들깨 가루 반 숟갈을 올려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2달쯤 지나자 밤에 쑤시던 통증이 줄고 계단을 오를 때 무릎이 훨씬 가벼워졌다고 말했습니다. 의학적으로 보면 이는 단순한 기분이 아니라 실제로 뼈와 관절의 염증 수치가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검은 깨와 들깨의 조합은 특히 칼슘 손실을 막는 데 탁월합니다. 짠 음식이나 커피, 인스턴트 식품으로 인해 몸에서 빠져나가는 칼슘을 붙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마치 새는 수도관을 막아주는 마개처럼 뼛속 칼슘이 새지 않게 보호해줍니다. 먹는 방법도 간단합니다. 들깨 가루를 미역국이나 두부국에 넣거나 검은 깨를 갈아서 우유나 요구르트에 타면 됩니다. 중요한 건 매일 꾸준히 일정한 양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 두 식품의 공통점은 보이지 않게 뼛속을 청소한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단단해 보여도 속이 약하면 결국 부러지는 법입니다. 깨끗한 뼈는 단단한 뼈보다 더 오래 버팁니다. 이제 다음 장에선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또 하나의 진실, 단백질이 부족하면 뼈도 약해진다는 놀라운 사실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뼈는 돌이 아니라 살아있는 조직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될 겁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뼈도 약해진다. 많은 분들이 단백질을 근육을 만드는 영양소로만 생각하지만 뼈의 30% 이상이 바로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뼈 속에는 콜라겐이라는 단백질 구조물이 존재하며 이 콜라겐이 칼슘과 미네랄을 단단히 붙잡아 줍니다. 즉, 단백질이 부족하면 아무리 칼슘을 섭취해도 뼈는 부서지기 쉬운 모래성이 되는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과 함께 뼈속 단백질도 빠르게 줄어듭니다. 식사량이 감소하고 소화 흡수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덧붙여 단백질은 콩팥에 나쁘다는 오해로 인해 아예 단백질을 피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과잉 섭취는 좋지 않지만 적정량의 단백질은 오히려 콩팥보다 뼈를 지키는 힘이 더 큽니다. 한 75세 여성 환자분이 있었습니다. 체중이 45kg도 안 되고 조금만 걸어도 허리가 쑤신다고 하셨죠. 식습관을 확인해보니 아침엔 식빵 반 조각, 점심엔 죽 한 그릇, 저녁엔 과일로 끝. 단백질이 거의 없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뼈는 단단한 돌이 아닙니다. 단백질이라는 철근이 없으면 칼슘만으로는 버티지 못합니다. 그 후로 이분은 아침마다 달걀 하나, 점심에는 두부나 생선, 저녁에는 요거트를 챙겨 드셨습니다. 석 달 뒤 골밀도 수치가 눈에 띄게 개선되었습니다. 단백질의 종류도 중요합니다. 식물성 단백질, 두부, 견과류는 흡수가 부드럽고 동물성 단백질, 생선, 달, 닭가슴살은 콜라겐 형성을 돕습니다. 두 가지를 함께 섭취할 때 시너지가 납니다.
하루 권장량은 체중 1kg당 약 1g, 즉 60kg이라면 약 60g 정도의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또 한 가지,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면 근육이 유지되어 낙상 위험도 줄어듭니다. 근육은 뼈를 지탱하는 보호막이자 완충 장치입니다. 근육이 약하면 작은 충격에도 뼈가 직접 타격을 받아 부러지기 쉽습니다. 결국 단백질은 뼈의 방패이기도 한 셈입니다. 그렇다고 매번 고기를 많이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매일 한 끼라도 두부 반모, 달걀 하나, 생선 한 토막이면 충분합니다. 또한 검은 콩, 두유, 치즈 같은 간단한 간식으로 보충하면 더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뼈는 하루아침에 단단해지지 않습니다. 마치 매일 조금씩 쌓는 벽돌처럼 단백질과 칼슘이 함께 쌓여야 단단한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구조를 오래 유지하게 해주는 것은 바로 당신의 식습관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우리가 무심코 먹는 음식 중에서 뼈를 녹여버리는 주범들을 다룰 겁니다. 짠 음식, 탄산음료, 카페인. 이 세 가지가 어떻게 뼈를 약하게 만드는지 그 이유를 정확히 알아보겠습니다. 뼈를 녹이는 음식, 조심하세요. 멸치도 먹고 우유도 마시는데 왜 골다공증이 오죠? 그 이유는 바로 뼈를 갉아먹는 음식을 여전히 먹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영양소를 섭취해도 나쁜 음식이 그것을 무너뜨린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짜게 먹는 습관입니다. 소금은 칼슘의 최대의 적입니다. 나트륨이 혈액 속에서 높아지면 몸은 균형을 맞추기 위해 칼슘을 소변으로 배출시킵니다. 다시 말해, 짠 음식을 많이 먹을수록 뼈 속 칼슘이 빠져나갑니다. 특히 장아찌, 젓갈, 라면, 인스턴트 곡물류가 주요 원인입니다. 또 하나는 탄산음료입니다. 탄산의 주성분인 인산이 칼슘과 결합해 뼈를 약하게 만듭니다. 젊을 때부터 습관적으로 마시던 콜라, 사이다, 커피 믹스 속 인산염은 조용히 뼈 속 칼슘을 빼앗습니다. 특히 노년층의 경우 콩팥 기능이 약해 인산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피해가 더 크게 나타납니다. 카페인 역시 문제입니다. 커피 한 잔 정도는 괜찮지만 하루 3잔 이상 마시면 칼슘 배출이 2배로 증가합니다. 게다가 커피와 함께 먹는 과자나 빵에는 당분이 많아 염증을 유발하고 뼈 회복 속도를 늦춥니다. 한 74세 남성 환자분은 아침마다 인스턴트 커피를 마시는 것이 습관이었습니다. 골밀도 검사를 해보니 예상보다 훨씬 낮은 수치가 나왔죠. 커피를 줄여보세요 라고 조언드렸더니 그는 한 달 후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침에 커피 대신 미숫가루를 마셨더니 손끝이 덜 시렵네요. 작은 변화였지만 그 결과는 분명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것을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균형과 대체입니다. 짠 음식을 줄이되 싱겁게 먹는 대신 향신료나 천연간장, 다시마 육수를 활용해 맛을 내면 좋습니다. 탄산이 생각날 때는 탄산수에 레몬즙을 넣어 마셔보세요. 카페인이 걱정된다면 보리차, 둥글레차로 바꾸면 됩니다. 뼈는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보다 무엇을 덜 먹느냐에 따라 훨씬 달라집니다. 음식은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뼈를 지키고 싶다면 지금 식탁의 짠맛과 단맛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약보다 강력한 자연의 처방, 햇빛과 걷기가 왜 최고의 천연 보약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두 가지는 돈이 들지 않지만 어떤 보충제보다 뼈를 단단하게 만듭니다. 햇빛과 걷기, 최고의 천연 보약. 아침 햇살이 부드럽게 창문을 비출 때 잠시 밖으로 나가보세요. 햇빛을 15분만 쬐는 것만으로도 몸속에서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피부 아래에서 비타민 D가 만들어지고 그 비타민 D는 장에서 칼슘을 흡수해 뼈 속으로 운반합니다. 햇빛은 단순한 빛이 아니라 뼈를 깨우는 신호입니다. 노년층에게 비타민 D는 햇빛 비타민이라 불립니다. 하지만 실내 생활이 늘고 외출이 줄면서 많은 분들이 심각한 비타민 D 부족 상태에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 60세 이상 인구의 70% 이상이 비타민 D 결핍이라는 보고도 있습니다. 이 결핍이 계속되면 뼈는 약해지고 칼슘이 제대로 흡수되지 않으며 근육까지 약해져서 낙상 위험이 높아집니다. 햇빛을 쬐는 가장 좋은 시간은 오전 10시에서 12시 사이입니다. 이때 자외선이 너무 강하지 않으면서도 비타민 D 합성이 가장 활발히 일어납니다. 얼굴이나 손, 팔 정도만 노출해도 충분합니다. 단, 유리창 너머의 햇빛은 효과가 없습니다.
직접 바깥 공기를 느끼며 햇살을 피부에 닿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햇빛과 함께 반드시 해야 할 것이 걷기 운동입니다. 뼈는 부하를 받아야 강해집니다. 발이 땅을 디딜 때 생기는 진동과 압력이 뼈세포에 자극을 줘 새 세포가 만들어집니다. 쉽게 말해 뼈는 움직이지 않으면 퇴화합니다. 한 80세 어르신은 코로나 이후 거의 외출하지 않아 허리 통증이 심했습니다. 제가 매일 15분씩 햇빛 아래를 천천히 걷도록 권했습니다. 처음엔 힘들어하셨지만 한 달 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밤에 다리가 덜 시렵고 잠도 잘 와요. 그의 골밀도 수치도 이전보다 올라가 있었습니다. 햇빛과 걷기, 그 단순한 습관이 뼈뿐 아니라 수면, 면역력, 기분까지 모두 바꾼 것입니다. 걷기를 할 때는 발 뒤꿈치부터 천천히 디디며 팔을 자연스럽게 흔드는 것이 좋습니다. 무리한 속보다는 꾸준한 리듬이 중요합니다. 하루 20분, 일주일에 5번이면 충분합니다. 이 단순한 운동이 낙상과 골절을 40%나 줄인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햇빛과 걷기는 약이 아닙니다. 그러나 약보다 확실한 결과를 만드는 자연의 치료법입니다. 이 두 가지는 무료이며 부작용이 없습니다. 단지 꾸준함만 필요합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렇게 튼튼하게 키운 뼈를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도 있는 위험, 낙상 사고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넘어짐은 순간이지만 회복은 몇 달이 걸립니다. 그 차이를 줄이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낙상은 순간, 회복은 몇 달. 뼈는 음식으로 키우고 운동으로 단단해지지만 단 한 번의 넘어짐으로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골다공증 환자에게 낙상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인생을 바꾸는 사고입니다. 특히 고관절이나 척추골절은 움직임을 제한해 회복까지 수개월, 때로는 1년 이상이 걸립니다. 문제는 그 기간 동안 근육이 빠르게 줄고 자립 능력까지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70대 후반에 한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평소 허리가 약했지만 큰 문제 없이 생활하셨죠. 그런데 어느 날 욕실에서 미끄러져 엉덩방아를 찢었습니다. 단순 타박상이라 생각했지만 이틀 뒤부터 일어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검사 결과는 고관절 골절. 수술 후에도 보행 회복까지 6개월이 걸렸습니다. 그 기간 동안 기력이 떨어지고 자신감도 잃어버리셨죠. 낙상은 순간이지만 회복은 참으로 길고 고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첫째, 평형 감각을 유지하는 운동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근육만 키우는 것이 아니라 몸의 균형을 잡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하루 5분씩 한 발로 서기 혹은 벽을 짚고 눈을 감은 채 10초간 균형 잡기 연습을 해보세요. 이런 간단한 훈련이 낙상 위험을 크게 줄입니다. 둘째, 발 건강을 챙겨야 합니다. 오래된 슬리퍼나 미끄러운 실내화는 낙상의 주범입니다. 밑창이 미끄럽지 않고 발목을 잘 지탱해주는 신발을 신는 것만으로도 안전이 달라집니다. 셋째, 집안 환경 정리입니다. 특히 욕실, 주방, 침실 주변의 카펫이나 전선, 문턱은 작은 장애물이 되어 큰 사고를 부릅니다. 욕실에는 미끄럼 방지 매트를, 침대 옆에는 작은 손잡이를 설치해보세요. 마지막으로 시력과 청력 점검도 중요합니다. 시야가 좁거나 어지럼증이 자주 있는 경우 균형을 잃기 쉽습니다. 실제로 골절 환자의 30% 이상이 안경을 벗은 상태로 화장실을 가다가 다친 경우입니다. 의학적으로도 낙상은 단순한 외상 이상입니다. 낙상 후 활동량이 줄면 뼈의 재생 속도가 떨어지고 심리적 우울감까지 생겨 면역력도 떨어집니다. 결국 낙상 예방은 뼈를 지키는 마지막 방어선입니다. 지금 이 순간 집안을 한 바퀴 둘러보세요. 미끄러운 곳은 없는지, 조명은 충분한지, 바닥에 걸릴 물건은 없는지, 낙상은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방은 생활 속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다음 장에서는 특히 여성에게 골다공증이 더 자주 나타나는 이유와 폐경 이후 호르몬 변화가 뼈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야기하겠습니다. 노년기 여성에게 더 위험한 이유. 골다공증은 남성보다 여성이 훨씬 더 많이 겪습니다. 특히 폐경 이후 여성에게 급격히 나타납니다. 이유는 바로 호르몬의 변화입니다. 여성의 몸은 평생 동안 에스트로겐이라는 호르몬의 보호를 받습니다. 이 에스트로겐은 뼈 속의 파골세포, 즉 뼈를 녹이는 세포의 활동을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폐경이 되면 이 호르몬의 분비가 급격히 줄어들어 파골세포가 활발해지고 뼈가 빠르게 약해지는 겁니다. 이 시기에는 단기간에 골밀도가 20-30%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예전엔 안 그랬는데 요즘은 손목이 잘 아프다, 허리가 구부정해진다, 키가 줄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실제로 키가 줄어드는 것은 적추의 미세 골절이 누적된 결과입니다. 한 67세 여성 환자분은 젊을 땐 뼈 튼튼하단 소리 많이 들었는데 폐경 이후부터 자꾸 허리가 쑤시고 골밀도 검사에서 낮게 나와요 라고 하셨습니다. 이분은 칼슘제를 이미 복용 중이었지만 햇빛 노출이 거의 없고 단백질 섭취도 부족했습니다. 저는 칼슘은 재료고 단백질과 비타민 D가 그 재료를 뼈로 붙이는 접착제입니다 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 후 매일 오전 산책을 하고 점심엔 두부와 멸치를 챙겨 드셨죠. 4개월 후 골밀도 수치가 5% 상승했습니다. 폐경기 이후에는 호르몬 감소 외에도 장 흡수 능력의 저하, 운동량 감소, 근육 손실 등이 겹쳐 뼈 약화가 가속화됩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이 모든 것은 조절 가능합니다. 단백질과 비타민 D, K2, 마그네슘을 꾸준히 섭취하고 규칙적인 걷기 운동을 하면 충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성의 뼈 건강은 단순히 골절을 막는 문제를 넘어 삶의 질과 직결됩니다. 허리가 굽거나 키가 줄면 옷을 입는 즐거움도 사라지고 외출을 꺼리게 됩니다. 결국 몸이 아니라 마음이 먼저 약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여성 환자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골다공증 치료는 약보다 마음 회복이 먼저입니다. 뼈가 약해졌다고 해서 당신의 인생이 약해진 건 아닙니다. 폐경기 여성에게 특히 좋은 음식으로는 두부, 멸치, 검은 콩, 들깨, 미역, 버섯이 있습니다. 여기에 콩 단백질 이소플라본은 호르몬 작용을 보완해 뼈의 손실 속도를 늦춰줍니다. 즉, 한국 전통식이 이미 여성의 몸에 맞게 설계된 천연 치료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지금까지 이야기한 원리를 바탕으로 매일 먹기 좋은 5가지 천연 식품 리스트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식탁 위에 놓인 단 한 끼가 뼈를 되살리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매일 먹기 좋은 5가지 천연 식품 리스트. 이제까지 뼈 건강의 원리를 이해하셨다면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식품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특별한 약이나 비싼 영양제가 아니라 우리가 일상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5가지 천연 식품입니다. 1. 멸치. 천연 칼슘의 왕입니다. 작은 멸치 한 줌 약 20g에 들어있는 칼슘은 우유 한 컵과 맞먹습니다. 단백질과 오메가3도 풍부해 뼈를 만들고 염증을 줄입니다. 단, 너무 짜게 볶지 말고 마른 팬에 살짝 구워서 먹거나 무침, 국물에 활용하면 좋습니다. 2. 두부. 식물성 단백질의 보고입니다. 두부에는 칼슘뿐 아니라 마그네슘과 철분이 들어있습니다. 두부의 단백질은 뼈의 기초 구조를 채우고 근육 손실을 막아줍니다. 특히 여성에게는 이소플라본이 에스트로겐 역할을 일부 대신해 호르몬 밸런스를 유지해줍니다. 3. 검은 깨. 보이지 않는 뼈의 방패입니다. 세사민과 칼슘, 철, 아연이 풍부해 뼈 세포의 노화를 막습니다. 매일 밥에 한 스푼만 뿌려도 충분합니다. 씹는 식감이 거슬린다면 분말로 갈아 우유나 요구르트에 타 드셔도 좋습니다. 4. 들깨. 오메가3 지방산의 천연 공급원입니다. 들깨의 알파리놀렌산은 뼛속 염증을 줄이고 칼슘이 잘 자리 잡도록 돕습니다. 들깨 가루를 국이나 찌개에 넣으면 고소하면서도 뼈 강화 효과가 배가 됩니다. 또한 피부, 혈관, 두뇌 건강에도 함께 좋습니다. 우버섯. 햇빛이 부족한 사람에게 필수입니다. 버섯은 비타민 D를 자연적으로 보충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식품입니다. 표고, 느타리, 양송이 등 어떤 버섯이든 좋습니다. 볶거나 구워 먹기보다 햇빛에 30분 정도 말린 후 조리하면 비타민 D 함량이 2배로 늘어납니다. 이 5가지는 따로 챙길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점심에 두부 미국, 멸치 볶음, 들깨 무침을 곁들이고 저녁에는 버섯 볶음에 검은 깨를 살짝 뿌리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하루 식단 속에 자연스럽게 섞여 들어가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과 균형입니다. 멸치로 칼슘을 채우고 두부로 단백질을 보완하며 검은 깨와 들깨로 미네랄을 더하고 버섯으로 비타민 D를 보충하세요. 이 5가지가 서로 손을 잡는 순간 뼈는 다시 젊음을 되찾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제까지 배운 모든 내용을 한데 모아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튼튼한 뼈 습관 루틴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루틴을 꾸준히 지키면 1년 뒤 당신의 몸은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튼튼한 뼈 습관, 이제 모든 것을 이해하셨다면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의 행동입니다. 뼈는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약이 아니라 생활 습관에 누적된 힘이 그것을 만듭니다. 먼저 식사 습관입니다. 매일 5가지 천연식품 중 최소 2가지는 꼭 챙기세요. 아침엔 두부국에 들깨를 1스푼 넣고, 점심엔 멸치볶음과 미역무침, 저녁엔 버섯볶음에 검은깨를 살짝 뿌려보세요. 작은 식탁의 변화가 하루하루 뼛속을 채워갑니다. 둘째, 햇빛과 걷기 습관을 붙이세요. 하루 20분, 햇살 아래를 천천히 걷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이때 비타민 D가 합성되고 발끝의 진동이 뼈에 자극을 줍니다. 꾸준히 걷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골절 위험이 40% 낮습니다. 시간이 없다면 집 주변을 한 바퀴 도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걷는 방향보다 꾸준함의 방향이 더 중요합니다. 셋째, 짠 음식과 탄산음료 줄이기입니다. 오늘부터 국물은 반만, 라면은 한 달에 한 번만, 탄산음료 대신 미숫가루나 보리차로 바꿔보세요. 작은 결심이 몸의 균형을 되찾게 합니다. 넷째, 균형 훈련을 생활 속에 넣어보세요. 양치 후 한 발로 10초 서기, TV 보며 발끝 들기,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앉기. 이런 사소한 동작들이 낙상 예방의 열쇠가 됩니다. 낙상은 순간이지만 예방은 평생의 자유를 지켜줍니다. 마지막으로 스스로를 격려하세요. 뼈는 단단해지는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당신의 노력은 매일 조금씩 쌓이고 있습니다. 당신이 식탁 위에서 선택한 한 숟갈, 햇살 아래의 10분, 그리고 한 걸음의 의지가 뼈를 다시 세우는 재건축의 시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필요한 것은 새로운 약이 아니라 꾸준한 자기 관리의 힘입니다. 오늘 시작한 이 루틴을 1년만 지켜보세요. 당신의 허리, 무릎, 그리고 마음까지 달라질 겁니다. 햇살 아래에서 걷는 당신의 뒷모습이 떠오릅니다. 구부정했던 허리가 펴지고 발걸음이 가벼워지고 표정에 다시 생기가 돌겠지요. 건강은 그렇게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되돌아옵니다. 지금 시작하시면 내년 이맘때는 전혀 다른 삶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오늘이 그 첫걸음입니다.